오늘도 하루의 시작,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란에게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이 남아 있으며 또 이란에게 이제 화요일이 발전소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인프라 공격 시한을 또 조금 전 하루 연장했습니다. 오는 7일 오후 8시 마감 기한을 설정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전 9시가 이제 최후 통첩의 날로 정해졌는데요. 이란 전쟁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다만 주말 사이에 걸프협력회 6개국 주한 대사가 모인 자리에서 한국에게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또 밝힌 바도 있습니다. 폴리마켓상 4월 이내에 미국의 지상군 투입 확률이 이미 100%에 또 도달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미국의 폭격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반면에는 미국의 F-15 조종사 구출 작전 성공, 이 이야기가 주말에 큰 이슈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또 이란의 선별적인 호르무즈 해협 통과 허용 소식, 이런 부분이 또 불안감을 좀 진정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진통 끝에 협상 타결의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의주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 전쟁 리스크로 좀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겪어온 리스크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좀 매매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 주 내내 전쟁 불안 관련된 노이즈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3월 CPI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굉장히 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메인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점 대비 15% 급락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슈퍼사이클 피크 아웃 노이즈가 또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보유 지분율도 48%로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외국인의 추가 이탈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 공백이 들어올지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도 여러분께 든든한 시장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헤드라인 정리해 드릴 거고요. 또 목요일 뉴욕 증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장전 참고할 만한 좋은 뉴스들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트렌드 섹터도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 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하단에 QR코드입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스캔만 하셔도 바로 저희 채널 연동되거든요.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 분위기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임다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혜입니다. 금요일장 우리 증시 활짝 핀 벚꽃처럼 하루 만에 활짝 피어났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프로토콜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우리 시장 안도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국제 유가는 급등세여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성금요일의 장으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국내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이날 전일 대비 2.74% 뛴 5,377선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5,400선을 터치하기도 했으나 미국의 이란의 고속도로 교량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상승폭이 꺾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7% 뛴 1,063선을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드디어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그간 11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었는데 12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전환이 보였습니다. 8천억 원 넘는 순매수가 참 반가웠던 하루였고요. 기관 역시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2조 원 넘게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개인홀로 4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고요. 메이저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시장을 움직인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자동차 수출이 40% 급감했고 유턴 화물까지 속출했다라는 이슈였는데요.
중동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자동차 수출액이 무려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현재 해상운임은 크게 오르고 있고 선박 확보는 어려워지면서 부품의 조달부터 완성차 선적까지 아주 전반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물건을 싣고 출항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유턴 화물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물류비 지원과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해상운임이 6배까지 급등한 상황에서 업계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어렵다는 시장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만나보셨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전쟁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1억 주를 팔아서 떠났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났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한 달 만에 1억 2만 주 순매도했는데요. 이 규모는 무려 18조 원의 규모를 팔아치운 겁니다. 사실상 한 달 내내 팔자 행렬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지분율도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외국인들의 위험 자산인 신흥국들의 주식을 줄이고 안전 자산으로 이동한 영향이 있었고요. 특히 연초에 급등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의 매물이 집중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주들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금요일장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는 등 수급의 변화 조짐도 서서히 감지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외국인들의 스탠스에 조금 더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돌아온 외국인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는 4% 넘게, SK하이닉스는 5%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는 MLCC 수요 기대감과 실적 기대감이 더불어서 9%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 켰는데요. 기타 금융주에서는 SK스퀘어가 2.88% 상승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에너지 안보 이슈로 3% 넘게 뛰었습니다. 또한 현대차 1% 넘는 강세,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2% 넘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장을 움직였던 국내 특징주 두 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유가 폭등과 정책 배경에 힘입어 상한가를 직행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았습니다. 이런 상승의 배경에는 중동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도 한몫했는데요. 태양광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공공 인프라의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신규 사업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이렇게 관심이 몰린 겁니다. 결국에는 유가 폭등과 정부의 정책 이 두 가지 배경이 탄탄하게 뒷받침되면서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를 직행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 종목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두 번째 특징 종목은 바로 컴투스홀딩스입니다. 컴투스홀딩스는 하나투자증권이 코인원을 인수한다는 추진설에 8%대 강세를 보인 종목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원의 지분을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컴투스홀딩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컴투스홀딩스는 모바일 게임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이후에 최근에는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향후에 한트증권이 코인원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에 코인원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며 동시에 컴투스홀딩스가 보유한 지분 가치도 동반 상승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분 매각 시의 프리미엄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국내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보셨고요. 그렇다면 AI가 주목한 시그널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시그널 바로 에탄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에탄올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과 유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탄올의 혼합 비율을 높인 E15 가솔린을 전국적으로 허용하는 비상 조치를 내린 건데요. 기존보다 에탄올을 더 섞게 되면 휘발유의 공급량도 늘릴 수 있고 또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연료비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탄올은 휘발유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수수 기반의 생산 구조 때문에 농업 비용 상승 리스크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번 조치는 장기적인 조치가 아니라 단기적인 유가 조치의 안전카드로 에탄올이라는 카드를 제시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탄올 국내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그널은 바로 송유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대체 송유관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될 거라는 불안이 커지면서 걸프 국가들은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을 새로 짓거나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동쪽에서 서부 항구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통해서 해협을 거치지 않고도 하루에 약 700만 배럴 이상 안정적으로 수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이제 대체 송유관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송유관을 건설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막대하게 들고 또 다국가들이 많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이란의 드론 공격 가능성까지 정말 많이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서 단기간의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요일장 중동의 송유관이 관심을 받은 만큼 국내 송유관 제조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일정 보셨고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지표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내외 주요 이벤트가 한꺼번에 몰린 이번 주인데요. 함께 보시죠. 먼저 월요일입니다. 중국과 홍콩은 청명절로, 영국과 독일은 부활절로 휴장입니다. 또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글로벌 AI 컨퍼런스인 휴먼엑스 2026이 개최됩니다. 다음으로 화요일도 함께 보실까요? 네, 부활절 홍콩으로 화요일 또 휴장이고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내구재 제조업체들의 2월 신규 수주 집계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대가 높은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도 화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증권사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40조 원을 돌파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만약에 기대치를 웃돌 경우에 주가의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열린 FOMC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금리는 연속으로 동결했지만 이번 회의록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전쟁발 물가 충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사록은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에 공개됩니다. 또 유로존에서는 2월의 소매 판매 PPI 지수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목요일 일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상무부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의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앞서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1.4%였지만 잠정치는 반토막난 0.7%였기 때문에 이번 확정치가 더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인 PC 가격 지수도 함께 발표됩니다. 2.8%였던 전월 대비 높은 3.1%의 상승률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인 2월치인 만큼 시장에서는 과거 데이터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아는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미래 산업에 대한 발표까지도 함께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입니다. 금요일에는 3월 CPI와 근원 CPI가 공개됩니다. 이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장 주문의 지표까지도 나오는데요. 시장은 일본의 물가 지표가 향후 연준의 정책 경로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금통인데요. 고환율과 물가 압력에 대해 어떤 인식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들 확인하셨고요. 다음으로 금요일장 유가와 금은 시세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는 폭등한 상태입니다. 금요일장 전거래일 대비 11.41% 상승하며 서부 텍사스유는 111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브렌트유는 7% 넘게 뛰며 109달러 선을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유가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함께 보실까요? 네, 금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금 선물 전거래일 대비 2% 넘게 하락하며 4,679달러 선에, 은 선물은 4% 넘게 하락하며 72달러 선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상황과 주요 경제 지표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7일 오후 8시라는 포스팅을 남겼는데요. 그 전달에 7일은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의 날이 될 것이라며 이란의 주요 인프라의 공격을 암시하는 글까지도 예고를 했었죠.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의 시한이 하루 연기되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양국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이 됩니다. 또 오늘장 국내 증시는 또 어떤 흐름으로 지켜봐야 될지 함께 팍스경제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실시간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희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내 증시 개장 전에 뉴욕 증시 상황 그리고 또 글로벌 헤드라인 또 개장 전 참고할 만한 좋은 뉴스들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자, 일단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목요일 마감 상황이고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46,504선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1,879선 또 S&P 500 지수는 6,582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
이번 상승률을 보았을 때는 6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다우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2.9%, 나스닥은 4.4%, S&P 500도 3% 넘게 지난주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각국이 부활주일로 성금요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죠. 17만 8천 건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6만 5천 건으로 예상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 그런 숫자를 보였는데요. 2월에는 13만 3천 건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1월에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2월에 정말 고용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런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던 건데 1분기에 평균 수치를 놓고 보면 7만 9천 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전반적인 좀 고용 시장이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고요. 업종별로 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특히나 헬스케어, 건설, 레저 부문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파업 종료가 되면서 크게 증가를 했고요. 또 건설이나 레저 부문은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날씨 효과로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3.5% 상승을 했습니다. 연준의 정책 앞으로 금리 인하 이 기조에 있어서 조금 더 임금 상승률이 좀 소폭 둔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용 지표에서 자세히 봐야 할 거는요. 바로 노동 참여율이 급락했다라는 부분입니다. 61.9%로 2021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구직 포기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뜻을 시사합니다. 실질 실업률을 놓고 봤을 때는 이 구직 포기자를 반영했을 때 4.51%로 오히려 실업률은 상승을 한 건데요. 평균 노동 시간도 감소를 했고 또 물가 상승으로 앞으로 실질 구매력이 좀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 역시 182만 건이 나타났고요. 고용 시장은 여전히 열악하다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채용률은요. 팬데믹 수준의 채용률 3.1% 그 최저치와 지금 현재 동일하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고용 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봉쇄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각하다라는 부분이겠죠. 일단 이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3월 둘째 주에 설문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 즉 전쟁 여파가 거의 미반영됐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데 이 지표에서는 고용시장 자체는 지금 굉장히 봉쇄되어 있고 심각하지만 비농업 고용 지표는 상해가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는 비농업 고용 지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도 견조한 고용 기반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다만에 금리 인하 기조 약화감이 다시 나타나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보였어요. 다만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증시라든지 대부분 쉬어갔기 때문에 이 변동폭은 다소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쟁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또 트루스 소셜에 굉장히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란에 48시간 이후에 모든 지옥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란에게 협상을 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10일의 시간을 줬던 것 기억하십니까? 라는 글을 쓰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48시간 후면 그들에게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글 올리고 또 바로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늘 한 3, 4시간 전쯤일까요? 하루 더
연장을 했죠. 이 이야기와 함께 또 하단에도 또 이런 이야기, 고용지표 이야기도 같이 덧붙였는데요. 17만 8천 건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고 무역 적자도 역사상 최대, 감소폭인 55%나 줄어들었다, 이런 글을 같이 남겼습니다. 일단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 즉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란의 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폭격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거죠. 정말 폭격을 한다면 이거는 국제법상으로도 전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전 8시까지 마감 시한 카운트다운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수요일 오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오전 8시에 저희 개장 전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일단 전쟁이 벌써 6주차에 들어섰습니다. 3주에서 4주 안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주말에 또 미군의 피해 확대가 커졌죠. 바로 미군의 전투 격투기가 또 격추를 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공군의 F-15가 추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말에 가장 크게 화두가 됐던 것은 승무원, 조종사 한 명이 실종이 됐는데, 이 조종사를 두고서 미국과 이란이 또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란은 이 조종사를 생포할 경우 6만 6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억 원이나 되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했고요. 또 미군은 이 조종사를 이 미군 조종사를 구조하기 위해서 미군의 헬기를 계속해서 보내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결국 이 조종사는요, 산악 바위 틈에서 은신을 하고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국 CIA에서 은신처 정보를 듣고서 결국 미국 국방부에 전달돼서 미국에서 본격 구조작전을 돌입을 했고 무사히 구조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을 완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사투 끝에 우리가 이겼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었겠죠. 이런 이야기가 주말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오만 국영통신사 X에서 현지 시간 5일 발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외무부 차관급끼리 회담을 했고요.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을 했는데요. 지역 정세를 고려해서 원활한 해협 통항 보장에 대한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다양한 선택지들이 검토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면서 선박 그리고 국적 이런 화물 종류를 고려했을 때 선별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데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카젬 차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이전의 규칙은 이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조차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침략국 그리고 이 침략국에 지원하는 국가들까지 모두 다 항행을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으니까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또 이란과 오만 국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감시를 위한 또 새로운 프로토콜을 공동 개발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아무래도 전 세계 에너지의 물동량을 크게 지나다니는 해협이기 때문에 지금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지 시간 4월 6일부터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금속 파생 제품에 25% 일률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상은요,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이고요. 원래는 제품 내 금속 함량 비중에 비례해서 50%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이 파생 완제품 가격에 일괄 25%를 적용하겠다라고 좀 단순화시키겠다, 복잡하다 이렇게 변경을 한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세탁기나 냉장고 이렇게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가전 제품들은 실적 타격에 조금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작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있죠. 삼천당 제약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20만 원대였는데 지난주에 100만 원, 118만 원대까지 찍으면서 황제주에 등극을 했고 코스닥 시총 안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제치고 1위 자리에 또 탈환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60만 원대까지 정말 변동폭이 컸습니다. 뭐 황천당 제약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경구용 인슐린을 개발했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건데요. 그런데 나흘 만에 신기록 행진을 종료하고 뚝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고비 복제약을 유럽 11개국의 독점으로 계약했다라는 소식에 2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상승 모멘텀을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3월에는 경구용 인슐린을 유럽에서 임상 제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을 공략하면서 세계 최초로 경구용 인슐린 가능성으로 이 삼천당 제약이 주목을 받은 건데요. 그런데 계약 규모가 좀 다르다라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회사 보도자료에는 총 5조 3천억 원 규모라고 나왔는데 실제 공시된 내용에는요. 약 508억 원, 한화로 나왔을 때 508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숫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런 불투명한 계약 규모로 인해서 투심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향후 추가 공시가 정말 실질적인 성과 과시화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또 이뿐만이 아니라 15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가 미공개가 됐다라는 부분도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또 낮은 초기 마일스톤 같은 이야기도 있었고요. 특히나 블로거의 주가 조작이다, 작전주다라는 이 이야기 또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IM증권 연구원의 발언도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달아올랐었는데요. 제네릭 등록을 위해서는 추가 임상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또 이 인터뷰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번 더 투심을 위축시켰던 건 이 전인석 대표가 2,500억 원 규모의 블록딜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조금 전이죠. 이 블록딜을 철회하겠다라는 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안고 현재 프리마켓에서 삼천당 제약이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70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해보고 개장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7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의 영업이익은 35조 원에서 43조 원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나온 또 증권가의 리포트에 따르면 50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향치가 높여지고 있는 건데요.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이 눈높이가 상향되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서 환차익 효과까지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5세대 HBM3E는 이미 엔비디아, 구글, AMD 이런 빅테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HBM4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세계 최초로 양산을 출하합니다. 이 부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BM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실적을 견인을 할 거지만 다만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스마트폰이나 가전 부문에 있어서 원가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사업부별로 조금 실적이 차이가 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또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요. 지금 개장한 이후에는 주가 흐름 어떤지 저희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함께 하시죠.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장입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같이 지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일 대비 1.3% 상승하면서 5,45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069선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또 오늘 2천억 원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동반 팔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1,500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도 조금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소폭 상승,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비슷합니다. 개인 홀로 사들이고 있고 외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단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거래소부터 분위기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서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전자 19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9% 상승입니다. 지금 1위부터 15위까지 모두 다 빨간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 수도 하락 종목 수보다 많은 그런 날인데요. 현대차도 1% 상승하고 있고 기아도 1.9% 좀 더 강한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17위에 있는 하나오션은 1% 하락하면서 쉬어갑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시죠. 알테오젠이 1.3% 상승하고 있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삼천당 제약이 4.6%로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HLB는 0.9%로 쉬어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가 프리마켓에서는 상승하는 모습 보이더니 현재 또 정규장에서는 3%로 쉬어가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1.2% 쉬어갑니다. 이렇게 개장 극초반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또 국내 증시 트렌드 섹터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네, 캐스터 김민아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시장 정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변동성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가 연달아 발동되는 등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섹터 광통신입니다. 이제 AI 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는 소식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량이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존의 구리선으로 전송을 하는 것은요,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라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 이제 광 케이블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지난 3월에 GTC 2016에서 이 광통신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마벨의 테크놀로지라는 미국의 기업에게 2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했고요. 또 대표적인 광통신 기업으로 꼽히는 루멘텀 그리고 코이런트에다가 총 6조 원가량 투자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해외 투자 소식이 국내에도 전해지면서 국내 광통신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한광통신은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던 와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올라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금요일장에서는 상한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LF 머티리얼즈는 광통신 수혜 그리고 LF라는 이 무선 주파수 수혜까지 동시에 받아가면서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는 ETF도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삼성자산운용에서는 코덱스 미국 AI 광통신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해당 ETF에는 미국의 루멘텀, 코이런트, 시에나 이렇게 글로벌 광통신 기업이라고 꼽히는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ETF가 상장된 지 무려 하루 만에 500억 가량이라는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광통신
섹터가 앞으로 2026년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섹터,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벌써 이렇게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유가 변동성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대체 에너지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정책 모멘텀까지 받아가면서 이 태양광 섹터 그리고 풍력 섹터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지원금을 최대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 해당 소식을 모두 소화하면서 국내에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OCI 홀딩스 그리고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태양광 테마가 같이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온기가 이제 풍력 에너지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풍력 에너지도 정책 모멘텀을 같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이제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법안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이 풍력 발전기를 어디에 설치할 수 있을지 이 입지를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기존보다 훨씬 더 간소하게 일괄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국내에 있는 이 풍력 발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년이 걸리던 일을 앞으로 6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해당 소식을 모두 소화하면서 CS 윈드가 지난주에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풍력 타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매출 3조 원 클럽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소식까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현재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내에서는 정책 모멘텀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같이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테마로 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섹터 송유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이제 $100를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물론 대체 에너지로도 눈길이 쏠리고 있지만 동시에 이 원유 수송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이 걸프 국가들은 앞으로 호르무즈를 우회할 수 있는 송유관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앞으로 신규로 건설을 할 경우에는 최대 3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송유관을 확장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규 건설보다는 조금 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송유관을 건설하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필요하게 되는 그 소재 기업들이 현재 국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넥스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개별 모멘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극저온 환경에서 장거리 수송할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을 발표하면서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 소화하면서 금요일장에서 무려 13%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철강 섹터 전반적으로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란이 앞으로 중동 내에 있는 미국의 철강 공장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과거에 지속적으로 들려올 때마다 이 공장이 가동됐을 경우에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해당 철강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장기적인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철강 섹터들이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아 제강지주 그리고 대한제강, 태광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금요일장에서 10% 내외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송유관 인프라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철강 공급 문제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받아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섹터 건설입니다.
이렇게 원전 이슈가 발생하고 있을 때마다 건설 섹터가 같이 묶이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원전 이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까지 동시에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쟁 이후에 에너지 인프라가 이렇게 신재생까지 확대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건설 쪽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KRX 건설 지수가 올해에만 무려 76.3%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코덱스 건설 ETF도 77.8%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KRX 건설 지수에는 국내에 있는 이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대우건설과 같은 국내 거물급 이 건설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 전쟁이 끝나게 될지라도 이 재건하는 테마로 같이 한번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 관련 섹터에서는 앞으로 해외 수주 기대감을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국내에서는 대우건설이 글로벌 인프라 본부를 출범을 했습니다. 해외 수주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와 함께 삼성 E&A 그리고 DL ENC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각각 15%, 10%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IM증권에서는 삼성 E&A를 두고서 이제 목표 주가를 기존의 4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상승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중동 비중이 높은 건설사이기 때문에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발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런 소식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기적인 전쟁 리스크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중장기 수주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수주를 얼만큼 확보하고 있는지 이 해당 여부가 기업들의 앞으로의 상승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섹터 저와 함께 같이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어떤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 레드게장 시그널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9시 15분 51초 지나가고 있는데 상승 탄력 더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증시는 전쟁이 끝난 것처럼 적응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지수 분위기 같이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조금 극초반보다 좀 더 상승 탄력 키워내면서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5,48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동반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1,0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 수급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현재 거래소에서 개인이 다시 팔자세로 나타났고요. 외국인도 여전히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폭이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나스닥 선물 지수도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거래소입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상승 탄력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로 상승폭 키워내면서 89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E&A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와 5위에 후성과 풍산이 올라와 있는데 개별 호재가 있습니다. 풍산은 한화그룹에 인수될 가능성에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독점전 시장을 구축한 이육 불화통스텐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지수를 추종했던 섹터는 반도체 쪽이었고 지수가 쉬어갈 때 친환경이나 2차전지 쪽이 좋았는데 오늘은 지수가 강하다 보니까 역시나 실적이 좋은 반도체가 잘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친환경 종목들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SK 이터닉스 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LG 넥스원도 0.7% 쉬어가고 HD 현대 에너지솔루션도 2% 넘게 하락입니다. 한화솔루션 동반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2차전지 쪽은 오늘 흐름 좋습니다. LNF도 4%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 E&A와 같이 대우건설도
주가도 오늘 3.9% 추가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삼천당제약 오늘 또 6%나 넘게 강세 흐름 보이면서 70만 원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광통신 관련주들 오늘도 흐름이 좋은데요. 대한광통신이 15%대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고요. 한국첨단소재가 25%대 또 슈팅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펄어비스는 오늘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쪽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기가레인, 심텍,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앞두고서 같이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노도 12%대 두 자릿수대 강한 슈팅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단 안에서는 종목들 힙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스페이스X 관련주죠. 미래에셋벤처투자도 2%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한국 증시 그래도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 정강후약의 흐름이 되진 않을지 계속해서 전쟁 관련된 이슈들 또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발언들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저희 프로그램들 통해서도 실시간 장중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